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오늘 경제 지표가 급변동한 게 많았죠.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또 새로 발표된 게 1월달 가계대출 금리 이게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우리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어요. 야, 이거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우리 영끌한 분들 위험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주담대 금리 8년 만에 최고치, 영끌족 곡소리. 이게 아파트라도 올라주면은 뭐 비싼 이자를 내도 또는 이자가 더 올라가더라도 뭐 용인하고서 그래도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이럴 텐데,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서 대출금은 금리 갚아야 될 건 더 커지고, 이게 생활이 피폐해질 수가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 제가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다 업데이트 했어요. 이렇게 그림 파일이고요. 이렇게 집 파일로 압축해서 네이버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자, 뉴스를 볼게요. 가계대출금리 8개월째 상승, 영끌족 곡소리.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추이인데 최근 게 1월달 거예요. 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에는 이거 담보대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있겠죠. 담보 없는 거. 근데 금액은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대출은 그렇게 많이 안 해주잖아요. 뭐 5천만 원, 3천만 원, 1억까지도 뭐 해준다는데 1억 받아보시는 분 있나? 신용대출을 1억까지 받으려나? 어쨌든 대부분은 집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라고요. 뭐 30년짜리 뭐 이렇게 20년짜리 해갖고 뭐 요즘에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들어가나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신용과 담보대출 합쳐서 가계대출 금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신용대출 금리는 금액은 적은 대신 금리가 비싸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금액이 큰 대신 금리가 조금 낮아요. 자, 그래갖고 지금 최근에 오르는 걸 보세요. 이렇게 2019년 12월이면은 언제야? 21. 2년 전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부터 한 2년 전 정도 되네요. 그때 2.45%였던 게 3.85니까 한 1.4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해도 하여튼 1.5가 올랐으면 큰 거죠. 왜냐면 억 단위잖아요. 대출 금액이. 신용대출처럼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뭐 카드론 이렇게 해서 금리가 비싸도 거기는 금액이 작잖아요. 뭐 급할 때 어쩌다가 보면 8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거는 금리가 비싸도 부담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규모가 보통 2억에서 3억, 4억 이렇게까지 가니까, 5억 이상 막 가니까 큰일이죠. 자, 또 데이터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출금리가 있고요. 한국은행 뭐 기준금리가 있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니,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당연히 예금금리도 많이 쳐주긴 하지만 돼지꼬리밖에 찌끔밖에 안 해주죠. 네, 하여튼 주담대 3.85%고요. 지금 상단이 6%까지 나왔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2013년 이후 최고치, 그러면 한 9년 만에 최고치인가요? 가계대출금리도 8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금리, 아니 주택담보대출금리만 보면 2021년 6월이니까 작년 6월이니까 6개월 전이네. 6개월 전에 2.74가 3.85가 됐어요. 그러면 1% 이상이 오른 거죠. 6개월 만에.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왜? 미국도 금리 올린다고 그러지, 물가는 올라가지, 우리도 기준금리 결국은 이번 달은 2월 달은 동결했지만 빠르면 4월 달에 금통위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왜? 3월 달에 미국이 올리는데 확률은 0.25, 그냥 베이비 스텝 올린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모르는 일이에요. 연준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연준 내년 말까지도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었어요. 불과 작년 여름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월 달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1985년부터 보면 기준금리가 거의 바닥권에 있던 게 좀 전부 돌아서고 있죠. 미국, 뭐 폴란드, 아이슬란드, 헝가리, 콜롬비아, 사라비아 다 올리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는
9.5에서 20%로 올렸죠. 거기야 뭐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치지만, 근데 그 나라 아니라도 지금 체코, 페루 전부 다 올리고 있어요. 이 기조가 40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40년 만에. 40년 동안 오릅니다.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를 봐도 엄청 오르죠. 10년물, 3년물 엄청 올라요. 특히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10년물 국채금리 잠깐 본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요 빨간 게 10년물 국채금리예요. 근데 여기서 요 저항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 저항선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여기서 저항 출렁하다가 딱 돌파를 했어. 그 다음에 쉬고 있어요 지금. 즉 하락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하락하던 우리나라 금리 어떤 추세가 40년 만에 바뀌어가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받아요. 변동금리. 요 빨간 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중이거든요. 요 밑에가 49.4% 있죠. 42%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0% 밑에까지도 갔던 변동금리가 지금은 84%까지 올랐어요. 84%까지. 즉 전에는 1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변동금리, 절반 정도가 고정금리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100명 중에 한 84명이 변동금리로 받고 16명이 고정금리로 받았어요. 근데 시중금리가 올라봐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올린 금리만큼 이자를 더 부담을 해야 돼. 100명 중에 84명이 그런 처지에 처해져 있어요.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가도 고정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14명밖에 안 돼. 100명 중에. 불과 뭐 한 1년 전, 2년 전에만 해도 반반이었다고. 반반 치킨이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해진 거야. 왜? 저금리라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금리가 싸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일부러 갚으면서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럴 사정이 안 되죠? 뭔가 투자를 했거나 어떤 현재 지금 갖고 있질 않죠? 갖고 있으려면 그 대출을 받지를 않았겠지. 자, 요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8년 반 동안 오르는 서울 아파트 추세 중에 초기에는 연끌들이 별로 안 샀어요. 근데 막 1억짜리가 5억, 6억 되고 나서 그때부터 한 2, 3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나? 대출 받은 거 보세요. 론 투 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0대가 53%가 늘었고요. 20대는 43%까지 늘었어요. 20대 이하는. 그러니까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27살, 28살 아무리 빨리 직장을 들어갔다 그래도 말단 1, 2년 차 대리 주임급 아니에요. 사원급이잖아요. 대리도 안 달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파트를 엄청 샀어요. 그 전에 2019년 중반 이전까지는요. 30%가 안 됐어요. 매매 비중이. 10건 중에 3건이 안 됐어. 20, 30대가 산 게. 대부분 50% 이상이 4050이 샀다고요. 왜? 그 사람들은 사회 어떤 직업군 중에 중견급이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애들도 크고 하니까는 이사도 가고 하니까는 대출도 많이 나올 거고 일단 소득이 많죠. 사원보다 대리보다 부장님, 차장님들이 월급이 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중이 50%가 55%, 40% 갔다가 지금 40% 미만으로 내려왔어. 2030이 40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역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보면 10건 중에 한 4건은 40, 50대 또 한 4건 반 정도는 20, 30대. 전에는 20, 30대가 10건 중에 2, 3건도 안 됐다니까. 근데 돈이 어디서 나? 저금리로 은행에서 엄청 마케팅 해가지고 빌려가시라고. 금리 싸다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법인들이 개인한테 아파트를 엄청 팔아넘겼어. 근데 아파트가 올라갈 때 팔았는데 빠질 때도 계속 파네. 계속 팔 거예요. 지금 파란색 제가 거의 12월까지 아마 업데이트 했을 거예요. 계속 팔어 이거. 순매도에 순매도. 근데 이 법인들이 여기서 파는 거는요.
언제 산 거냐면 여기서 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4배 5배 올라 있는데 여기서 젊은이들한테 파는 거라니까. 아유 여기 강북구나 도봉구나 뭐 이런데 보니까 막 5억 6억짜리 나 6억에 샀으면 싸게 싼 거 아니에요? 근데 너한테 판 집주인이 그게 9년 전에 그게 8,500만 원에 산 거야. 아 그래도 강남 40억보다는 싸잖아요. 그렇게 착시 현상이 이렇게 내가 사람이. 그리고 대출을 너무너무 쉽게 해주니까 1억 2억 대출 받는 게 엄청나게 우습게 보이나 봐. 여러분들 진짜 그 1억 모으려고 그래 봐.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값이 올라주면 괜찮아. 초기에 그래도 영끌했으면 그나마 낫지. 끝물에 들어와서 8년 오르고 9년 올랐는데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월급 들어오자마자 은행에서 빼가버리면 그 낙이 없다니까. 내가 뭐라도 먹으면서 없애고 차를 사서 없애고 뭐 놀러가서 술을 맞고 뭐서 그랬으면 괜찮은데 써보지도 못한 돈이 막 나가는데 문제는 30만원 내던 게 70만원 나가고 80만원 나가고 이래봐요. 자 문제는 제가 요겁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 때 상승 막바지 국면이랑 지금 노무현 때도 막바지 국면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물론 91년이랑 비슷한 것도 많고, 근데 금리 부분만큼은 노무현 대통령 때랑 문재인 대통령 때의 말년차가 거의 똑같아요. 그거를 제가 따로따로 앉지 않고 같이 놨습니다. 같이. 자,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 아파트 시가 중에 상위 100개 아파트 지수예요. 이거는 집금 지수예요. 지금 살짝 4개월 동안 꺾였어요. 21년 10월 달이 상투예요. 2006년에는 11월이 상투였어요. 버블세븐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자, 이때 잘 기억을 하면 이거 오늘 제가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금리. 요거 보실래요? 지난달에 잠깐 쉬었다가 쳐 올렸죠. 신용대출 금리. 그 다음에 요거 쳐 올리는 거 보세요. 야, 요거는 진짜 기울기가 되게 세네. 이거 보세요. 이번 달 올라간 되게 세. 1월 달은 3.85, 5.28 평균 내니까 3.91이야. 근데 왜 이게 초록색이 가계대출 금리거든요. 가계대출 금리가 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거의 붙어 있죠? 왜 그러겠어요? 가중치를 두잖아요. 내가 1억을 대출 받았는데 1,000만 원은 신용대출이고 9천만 원은 가계대출 금리야. 근데 가계대출 금리는 담보대출 금리는 금리가 싸. 신용대출 금리는 금리가 비싸. 근데 그거를 갖다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밑에 쪽으로 붙게 돼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출 금액이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용대출 금리 올라가는 건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 왜? 금액들이 작다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해줬어. 담보가 없는데 아무리 고신용도라고 그래도. 근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리가 싼 대신에 금액이 크단 말이야. 금액이 신용대출의 10배 20배야. 그게 금리가 올라봐봐. 큰일이지. 자, 이걸 도식화했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거냐면, 이거 여러 번 했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아파트가 올랐는데 저금리 때문에 올랐어요. 금리가 계속 사상 최고치 떨어져 이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금리 하락이 멈추고 이제 상승을 슬슬 돌아서네.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 왜? 별 부담 안 되거든. 워낙 떨어진 상태에서 올랐잖아요. 근데 문제는 2년 정도 올랐을 때는 버텼는데 이게 3년 4년 올라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박살이 나버리네. 왜? 임대치가 2년이거든. 솔직히 2년 동안 야금야금 오를 때도 부담은 별로 안 됐다고 그래도 좀 찜찜했지. 내 용돈, 내 맥주 한잔 마실 거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매달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가뜩이나 2년 동안 금리가 올랐는데 또 오른대. 그러면 집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럼 물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자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사람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엄청 올라 있으니까 이거 2년 전에 봤던 금리보다 훨씬 높은데? 나 이 금리로 대출 받으면 나 진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 가격을 낮추든가. 그러니까 5억짜리 살려는 걸 갖다가 3억짜리로 낮추든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바뀐다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났어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쭉 올랐죠. 8년 지금 9개월 동안 올랐어요. 그때 금리가 이주열 총재가 엄청 낮춰가지고 0% 미만으로 내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낮춘 것도 있지. 자,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계속 올랐어요. 한 2년 정도 슬근슬근이 아니지. 그래도 꽤 오르네. 기준금리를 안 올렸는데도.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르네. 오르던 게 계속 오른 거예요. 왜? 별 부담 안 되거든. 워낙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올랐을 때는요,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그 임계치가 몇 년이라고요? 2년. 2년 정도 금리가 오르면 꽤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약간 금리가 변동이 됐으니까. 그러면 2년 차에는 처음에 한두 달, 3, 4개월은 에휴, 뭐 그래도 금리 싼데 뭐 이랬는데 이게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금리가 오르는 거 보니까 이게 부담이 엄청 돼. 근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고 더 세게 오를 것 같대. 이렇게 더 오르면 진짜 기울기가 더 세졌죠? 그러면 얘가 꺾인다니까? 벌써 4개월째 꺾였어요. 지금 오늘도 뭐 민간 기관에 뭐 R124인가? 부동산 124 있잖아요. 거기랑 몇 군데 해가지고 또 서울 아파트 또 상승으로 돌아섰대. 아우, 딱밤을 때려. 진짜 다주택 투기꾼들 지금 물건 잔뜩 안고서 지금 팔아먹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팔아먹지 못해. 잘못하면 이거 폭탄 안고 전사하게 생겼어.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돼요. 실거래가를 봐야 돼. 실거래가는 지금 4개월 전에 10월 달에 상투 치고 지금 빠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맨날 방송하잖아요. 라일락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하고 하루에 보통 10개 안팎수로 방송을 했죠. 오늘은 그 3개밖에 없었어. 왜? 거래 자체가 없더라니까. 오늘은 신고된 게 없어. 그러면 상승이 많이 됐겠냐? 상승도 없고 다 없어. 파업이야, 파업. 그냥 부동산이. 자, 2년차 중국은 정말 위험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그냥 오늘 안 할게요. 요거는 옛날에 그 인구 통계학으로 해갖고 우리 작년에 상투 쳤어요. 생산 가능 인구 작년에 상투 치고 올해부터 이제 서서히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계부채 심각해요. 요거는 옛날에 이거 한지 꽤 되긴 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확인할게요. 자, 30년 전에 일본,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의 서프라임 사태, 그때랑 지금 우리랑 상황이 너무너무 똑같다. 영국이랑도 똑같다. 특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너무 커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뭐 나중에 언젠가 또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주담대금리 8년 만에 최고치, 영끌적 곡소리 난다. 매일경제 기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또 부동산 뉴스 전달했고요. 소비자 물가 그것도 오늘 중요해서 제가 또 올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잠깐 나갔다 와야 되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엇TV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감사를 드리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